각국님 오늘 수익 좀 나셨습니까? 오늘 위클리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수익 내기가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들고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보다시피 위클리 여러 가지가 뭐 전부 깡통으로 향하고 있지요.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부 별 수익 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웬만한 거 건드렸으면 다 깡통입니다. 어, 콜을 가지고 오버했으면은 오전에 털고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오전에 들어갔다가 뭐 잠깐 수익 내고 놓을 기회가 있었을라나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옵션 만기일 하루 전날에 뭐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옵션 당일날은 뭐 거의 수익이 안 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고 297짜리는 0.01까지 떨어졌었죠. 아마 0.01까지 떨어졌죠. 저가가. 그 고가가 2.44까지 갔으니까 244배가 났네요. 244배. 뭐 엄청나게 났습니다. 최저가 대비 최고가. 근데 뭐 결국은 뭐 깡통 비슷하지요. 0.37, 0.37로 끝났습니다. 뭐 그래도 바닥 대비는 37배네요. 최고는 244배. 엄청나게 났습니다. 295를 보더라도 뭐 최저가가 어제 최저가가 0.03, 오늘 최고가가 4.74. 그러면은 뭐 대략 한 150배 정도 났네요. 150, 60배 났고 저가 대비 바닥 대비 뭐 종가를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어 지금 295지요. 295가 종가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2.87, 2.87이네요. 그러면 뭐 그래도 거의 100배 가까이 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제 저가에 잡았으면은 수익이 엄청나게 났을 수 있었고 뭐 바닥 대비 뭐 150%, 160% 정도 났고 뭐 어쨌거나 엄청나게 났습니다. 났는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쳐다보고만 있으려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바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뻔히 아는데 못 먹는 그 심정 참 안타깝지요. 뭐 하다 못해 뭐 10배든 20배든 먹어야 되는데 뭐 100배, 200배가 나는데 10배, 20배도 못 먹으니까 이렇게 줄 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도 못 먹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뭐 30분봉으로 봐도 뭐 요 사이에서 잡았으면은 뭐 10배, 20배는 낫지요. 요 밑에 어디서 잡더라도 올라가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해외 정치를 보게 되면은 다우 같은 경우 요 5일선, 11선은 뚫었습니다. 요거 21선이거든요. 21선에 11선과 21선 사이에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요 21선 밑에 있고 5일선, 11선 위에 겨우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5일선, 11선이 올라가 있죠. 21선은 못 닿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5일선, 11선 위에 있습니다. 요 유럽장 좀 강해가지고 5일선, 11선, 20선을 다 뚫고 정배열로 됐습니다. 유로스톡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쪽이 유럽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그 항생 같은 경우도 5일선, 11선 다 뚫었습니다. 다 뚫었고 대만 가건 지수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11선하고 20선 사이에 있거든요. 니케이하고 동경 지수는 뭐 모든 이평선 밑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하락 A, B, C, D, E 해가지고 거의 하락이 끝날 무렵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코스피가 21선
5일선 위에 있고 10일선 위로 못 갔지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10일선 위로 못 갔습니다. 코스닥도 못 가고 5일선 10일선 사이에 있죠. 코스닥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조정으로 봅니다. 여기 바닥에서 올랐다가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 그래서 이 전 세계 시장을 보면은 유럽 시장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홍콩 시장, 중국 시장이 셉니다. 대만 가건도 뭐 미국하고 비슷하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실이 조금 약하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도 좀 약하지만은 뭐 그래서 우리도 전 세계 시장을 따라간다면은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환율을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1,269원입니다. 많이 내렸지요. 1,400원 넘었다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뭐 세계화에서 세계화를 따라 좀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특별히 내려가는 뭐 이유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상황은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다. 사고 있는데 오늘 5천억이나 샀는데 개인이 팔고 기관이 팔았지요. 연기금은 잘하니까 삽니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이나 샀습니다.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다시 사기 시작했다. 내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너무 높이에서 살 생각이 별로 없다. 이 얘기죠.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외국인이 요때 샀지요. 요 오를 때 샀습니다. 요 내릴 때 산 거 조금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뚫고 내렸거든요. 다시 요 올릴 때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팔면서 요래 내렸거든요. 지금 산 게 대략 한 10조 샀습니다. 다시 올리면서 한 10조, 20조 정도 더 산다면은 대세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더 내리더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락 ABC가 나왔냐? 하락 ABC 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올라갈 때 뭐 특별하게 파동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올라갔지요. 뭐 별다른 조정 없이 올라갔거든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올랐다 내렸다는 반복하고 있는데 뭐 하락 ABC 찾으려 그러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바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이 바닥을 뚫고 내렸다고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가 뭐 하락 A파, 더 내려오더라도 끝까지가 A파,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B파를 만들고 다시 하락하면서 C파를 만들든지 뭐 수렴 패턴 ABCD를 만들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내려온 걸로 봐서는 뭐 별다른 ABC라는 이런 하락, 기본적인 하락 파동이 안 보입니다. 올라간 기간을 여기까지로 볼 거냐, 여기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선물은 여기가 꼭대기고 우리 코스피는 여기가 꼭대기죠. 코스닥은 어디가 꼭대기입니까? 코스닥도 뒤쪽이 꼭대기네요. 뒤쪽이 꼭대기라고 본다면은 올란 기간에 비해서 내린 기간이 보통 뭐 좀 더 가죠. 뭐 최소한 1.5배, 2배 이래 갑니다. 근데 지금 올란 기간에 비해서 내린 기간이 아직 조금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직 반등은 하고 있고 외국인 사고는 있지만은 뭐 불안불안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사고 싶으니까 조금만 팔면은 쑥 내려가죠. 그리고 올릴 때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바이러스 사태 때 요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요. 올리는데 들인 돈이 얼마, 내리는데 들인 돈이 얼마. 그래서 이거는 하락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하락이 온다. 하락이 왔지요. 하락이 오다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간 지표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바닥이다. 미국은 더 내려가는데 우리는 바닥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 좋게 그게 맞았지요.
그걸 그때 이제 뭐 내 말을 믿고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못 맞췄는데 저는 운 좋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왔지요.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들어간다 생각은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조정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 많이 조정을 줄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이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주식이 경기보다 6개월, 9개월 선행한다는 말을 하지요. 보통 6개월 선행한다는 말을 쭉 들어왔는데 요즘은 9개월 선행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동산은 한 6개월, 9개월 후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가격의 시장은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적게는 1년에서 뭐 많게는 뭐 1년 반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주가는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닥 징후가 조금 많이 보인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그때는 정말로 배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팅을 못하면은 이런 바닥에서 배팅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 흔들기를 할 때 수요가 없이 밑으로 쭉 빼기도 합니다. 밑으로 뺐을 때 들어오는 세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내려가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조그만 돈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돈을 조금 더 집어넣고 올리는 게 메이저 세력이 이득이 되겠지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가능한 밑에서 들어오는 게 낫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영 안 좋게 되면은 결국 사는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이 되거든요. 외국인이 되고 파는 주체는 개인이 됩니다. 그럼 그 물량들을 받아 올리면서 받아 먹으면서 쭉 올리겠지요. 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주체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 아닙니다. 개인은 마지막에 올립니다. 마지막 파동에서 이때 들어온 개인들 돈이 100조가 넘었을걸요 아마. 그 들어온 돈들 100수십조 되는 돈들이 거의 반의 반쪽 났을 겁니다 아마 내려오면서. 그래서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기관들도 팔고 나갔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이제사 다시 요렇게 한번 들어오고 요렇게 한번 들어왔거든요. 요때 한 몇 조 들어오고 요때 한 몇 조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봤을 때 요 내린 거하고 합쳐가지고 10조 정도 산 걸 봤잖아요. 9조 8천억인가. 그리고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한다. 1월 2일 올해 들어서부터 조금씩 사면서 오늘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나 많이 샀다. 이렇게 급등시킨 거 2배를 샀는데 쪼매밖에 안 올랐지요. 외국인이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바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래서 콜이든 풋이든 짧게 쳐야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내고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추세 따라 이렇게 쭉 먹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런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은 밑에서 좀 더 사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입니다. 뭐 이래 올라갈 때 뭐 수익 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려나 안 하려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시간 지나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외국장들은 그래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좀 덜 올랐어. 우리도 좀 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지달란지. 나는 이 쌍고점 쌍봉 정도는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 상대로 그렇게 요거 이상 올라갈란지 뭐 안 올라갈런지 그거는 좀 지켜보면 알겠지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재차 내려올 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나는 이때 내려오는 걸 맞추고 여기서 가짜다. 가짜라는 게 이제 내린 게 가짜가 아니고 풋에서 별로 안 났거든요. 그리고 약간 조정받고 이거는 진짜다 생각했는데 풋에서 또 별로 안 났습니다. 대신에 콜에서 어마어마하게 났지요. 위클리 쪽에서. 일반 옵션에서도 많이 났습니다. 저가 대비 20배, 저가 대비 10배, 15배 났는데 그 야간장에서 났지요. 나는 야간장이 안 되기 때문에 SK증권 야간장이 안 되더라고요. 야간장이 안 돼가지고 내가 언제 되는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의하는데 뭐 몇 달 있으면 될 가능성이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더러운 회사 거래해가지고 야간장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손해 본 게 참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깍꿍님은 여기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나는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이 조정이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걸 뭐라 봐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1, 2, 3, 4, 그 다음에 5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만큼 내려온 거를 4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 전체를 하나의 A파로 보고 그 다음에 B파로 보고 제차 C파가 나온다고 봐야 되나? 뭐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부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나마 하나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서 이 추세를 뚫고 올랐다. 추세를 뚫었다. 추세를 계속 못 뚫었거든요. 못 뚫고 몇 달에 1년을 빌빌거리다가 이 추세를 뚫었는데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니면 또 다음 주 이 추세를 급하게 뚫고 올라가면 내일 뚫어주면 제일 좋죠. 뚫고 올라가면은 상방일 가능성도 좀 있네 하는 생각을 하겠죠. 거다가 유럽장도 21선위로 올랐고 미국장도 오를 가능성이 많고 뭐 홍콩장도 올라가 가지고 정별화됐고 하니까 우리도 세계에 발맞추어서 세계 주가 지수에 발맞춰서 그래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주봉으로 볼 때 거래소가 이 침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보통 침체 국면과 과열 국면을 반복을 하지요. 그래 침체 국면이니까 조만간에 침체 국면이 끝나면은 이제 또 올라가서 과열 국면까지 가겠지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쯤이 아닐까 또는 바닥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다시 과열 국면으로 이 스토캐스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2개 찍으려 했는데 뭐 요 하나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